기분 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이제 달력이 7월로 딱 바뀌었어요. 여름이죠. 날 덥죠. 휴가 생각들 하시죠. 서구 MC는 늘 떠나요. 이 도시를 도시 탈주를 그렇게 듣고 있다고. 아니요. 그 노래 안 들었어요. 그럼 뭐? 떠나요 제주도. 그 갈치 있잖아요. 갈치? 긴 거. 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그 숟가락으로 그 위에 까지 발라갖고 싹 이렇게 주는 거.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그 매콤하게 밑에다 무식 깔고 그냥 줄여갖고 그냥 그 한라산 품면서 그냥 갈치를 한두 방 먹으면서 엄매 이것이 제주 갈치의 맛이고만 이렇게 느끼고 싶어서 그냥 검색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색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말로는 이미 제주에 갔어요. 7월에 가볼 만한 좋은 곳들이 많을 텐데 지우 씨 추천 좀 해줘요. 제가 축제든 행사든 아주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 휴가 명소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물론 제주도도 좋지만 저는 제 고향 고창을 추천하고 싶네요. 바다도 있고요. 계곡도 있고요. 뭐 도시 전체가 보물이라고 봐도 되죠. 그 고창 해변에서 제가 예쁜 비키니를 입고 그렇게 태닝하면서 멋지게 이렇게 누리는 모습. 이미 지금 마음은 고창에 가 있네요. 이지우 씨 때문에 사람들이 안 와요 해변을. 좀 조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무튼 고창에서 고창의 딸이니까요. 많이 좀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행사 좀 불러주세요. 원준 씨, 네. 원준 씨는 어때요? 저도 여름 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오성희 형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라. 하와이.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모히또 한잔 쫙 마시고 또 이거 하와이의 꽃이죠. 훌라. 이게 또 좋거든요. 로망입니다, 제 로망. 원준 씨가 하와이에 푹 빠진 것 같네요. 그 대사가 아마 그거였죠. 네가 가라 하와이. 근데 오늘 그게 아니라 네가 와라 하와이. 네가 와라 하와이. 우리 원준 씨를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이분들 보면 하와이 해변에 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훌라 댄스를 사랑하는 분들 4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원주민이 오신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듭니다. 아무튼 역대급인데요. 우리 차민영 씨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로하. 어릴 때부터 훌라만 쳐온 훌라 댄스 강사 차민영입니다. 오늘 훌라의 매력 많이 알려드릴게요. 인사를 이렇게 하시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예. 자, 박미애 씨. 알로하. 18년째 훌라춤에 흠뻑 빠져있는 강사 박미애입니다. 오늘 훌라춤을 소개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잘 배워보고 싶어요. 네, 그 옆에 우리 일순이 누나. 알로하, 안녕하세요. 훌라를 만난 덕분에 힘들고 고달팠던 시간들을 잘 극복해낸 이일순입니다. 평소 즐겨보는 아침마당 전북에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자, 그 옆에 우리 수월이 누나. 알로하,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서 제가 최고 연장자 같은데요. 훌라 덕분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더 즐겁게 수월하게 사는 이수월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도 참 수월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김태원 아나운서는 훌라 하면 뭐가 떠올라요? 훌라 하면 저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훌라 이렇게. 그게 있었구나. 그렇죠. 저는 액션 가면 사주세요. 훌라 이게 생각나는데. 그러네요. 우리 악단장님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훌라 하면 훌라후프가 생각합니다. 훌라후프. 돌리는 건 줄 알고 오늘 어제 좀 연습 좀 하고 왔는데 그게 아니니까. 저처럼 이렇게 좀 보기는 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훌라의 그 댄스가 어떤 춤인지 좀 차민영님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훌라는 하와이 전통춤이고요.
이제 부드러운 음악과 이제 느린 동작으로 보통 스텝이 걷는 스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가 다 같이 즐기면서 출 수 있는 춤이고요. 그래서 현재 전주에 동호회들도 많고 전국적으로도 많이들 추시고 있는 춤입니다. 네. 허리도 많이 쓰고 골반도 움직이죠? 네. 오. 운동도 많이 될 것 같아요. 운동도 되고 춤도 되고. 네, 운동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의상도 다양하고 화려하고. 오. 별로 이렇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동작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분들이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알로하, 알로하 하와이식으로. 근데 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박미희 씨? 네, 알로하는 하와이의 인사법으로 안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랑, 존중, 평화, 그리고 진심이라는 담겨 있는 하와이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훌라춤을 추기 전에 가장 지켜야 할 기본 덕목으로 춤을 추자는 의미로 알로하 인사 시작으로 춤이 끝나면 알로하 인사로 마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알로하는 하와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락커들은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알로하는 아까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알로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당신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저희도 한번 해보시죠.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고요. 자, 흔들어주 이렇게 흔들면 되나요? 네. 알로하 인사 시작. 알로하. 저희도 오늘 출연해주신 네 분 알로하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하와이에서 이렇게 알로하로 인사를 하는데 이 알로하와 더불어서 같이 하는 행동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건지 이일순 선생님께서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하와이에 가면 환영의 인사로 꽃목걸이를 걸어주는데요. 훌라 공연에서도 많이 보셨을 이 꽃목걸이를 하와이에서는 네이라고 합니다. 네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사랑과 환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TV에서도 많이 보셨듯이 하와이에서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이할 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작별 인사를 전할 때 네이를 꼭 걸어준답니다. 네. TV에서 본 것 같아요. 누군가 오잖아요. 손님이 네. 그러면 아이고 환영합니다 하고 딱 이렇게 걸어줬던 그거 맞아요. 마치 짠 듯이 준비는 안 했지만 마치 짠 듯이 오늘 직접 그 레이라는 그 목걸이를 네. 이렇게 직접 걸어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셔서 한번 직접 걸어주시죠. 색색, 오, 예뻐요. 색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어쩜 저렇게 색깔도 다양하게 다. 그러니까요. 오, 겹치지 않게. 그런데 저희도 좀 이렇게 걸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저쪽으로만 가고 저희는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지우 씨가 2개를 받았는데 이소월 씨가 다 걸어주셨어요. 네, 지금 어떤 의미예요? 네이는 목에 걸면 걸수록 더 큰 영광과 더 큰 환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더 크게 환영할 때는 네일을 더 걸어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지호 씨를 보니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더 크게 환영하고 싶어서 2개를 걸어줬습니다. 아유, 알로하. 아유 샘나네. 샘나네. 아니 근데 이런 대접을 남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꽃 걸어주시면서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꽃목걸이 말고도요 뭐 이런 의상이나 소품에도 눈이 가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시킬게요.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머리 화관이라고 하고요. 화구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했던 꽃 네일. 이 네일 이름이고요. 자, 훌라 의상은요. 저희처럼 이렇게 투피스나 원피스로 갖춰 입고요.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수술지만은 파우라고 합니다. 네. 화려해. 아니 근데 지금 머리에서 뭐 어깨, 뭐 무릎 밑에까지 굉장히 좀 준비물을 잘 챙겨 오셨는데 하나를 빼먹고 오신 게 있어요. 지금 다 맨발이세요. 맨발. 뭐 양말이라도 신던지 아니면은 뭐 신발을 신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뭐 두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갖다 드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예.
원래 훌라춤은요 맨발로 추는 춤입니다. 땅의 기운을 느끼라고 맨발로 추는 춤입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이 발레 슈즈 같은 거 신고 추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절대 훌라춤은 발을 구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훌라 하면 요 손동작 이것이 이게 포인트잖아요. 이게 손동작이 그냥 예쁘고 아름답게만 하는 거예요. 어떤 뭐 동작에 의미가 있나요? 네, 하와이가 미국이기 전에 글이 없었어요. 그래서 글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문화나 뭐 조상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수어로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노래와 춤으로 전하기 위해서 훌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동작에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손동작이 곧 언어라는 건데 네. 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네. 자, 이런 동작은 바람이라는 동작이고요. 바람. 네. 그다음에 이렇게 물결 같은 이런 동작은 그러네요. 바다를 뜻하고요. 바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앞으로 뻗어서 이렇게 여는 동작은 뭐 사랑합니다. 네, 이런 동작입니다. 네. 두 손을 입에 댔다가 이렇게 뻗으면서 이렇게 하는 건 사랑합니다. 나 네. 저는 순간 네. 같이 나눠 먹을래요? 같이 나눠 먹어? 봐봐 안 잡혔어? 잡혔어? 이인 알았는데 자 이게 사랑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막간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출연자 한 분씩 훌라떼에서 동작을 하면은 저희가 그 동작이 무슨 뜻인지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어주셨거든요. 네. 한번 맞춰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먼저 차민영 씨부터 주시죠. 이렇게 하고 쭉 해서 뭐. 어. 쭉 해서. 금방 지나갔어요. 예, 자. 금방 지나갔어. 금방 지나갔어.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뭘까요? 이거 뭘까요? 자, 우리 예, 원주 씨. 알것 같아요. 원주 씨. 이게 훌라가 이게 굉장히 귀한 공연이에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귀한 공연을 봤으니까 값을 하세요. 예, 100원 말고 500원 주세요. 100원 말고 500원 주세요. 예, 귀한 공연이니까 귀한 값을 해라. 예. 저는 아까 이게 물결이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네. 둥근 애가 떴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게? 네. 이게? 정답입니다. 어떤 게요? 뭐가요? 태양이란 뜻입니다. 해란 뜻이에요. 아, 예? 네, 이렇게 해서 지평선에서 지평선. 해가 이렇게 뜬다고 해서 아. 해, 뭐 태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문 열어주세요. 아이 눈부셔. 이런 거 알았어요. 그것도 해뜨리는 거잖아요.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거 제가 맞췄네요. 맞췄어요. 예. 신기해. 자, 박미애 씨가 문제 한번 네. 내보실까요? 네. 뭐야? 뭐죠? 이거 자, 자, 뭘까요? 뭔지 알겠다. 자, 이겁니다. 자, 손미석 단장님. 물레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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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호 씨. 이지호 씨. 저희 작가님들이 빨리 하라고 할 때 빨리빨리. 그렇죠. 야, 이거는 자, 정답은 뭡니까? 땡. 파도입니다. 파도예요? 바다의 파도. 네, 파도. 큰 파도를 상징하는 파도 동작입니다. 그래요. 그러네요. 파도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이러고 있어요. 또 이러고 있어요. 자, 그 옆에 이일순 씨 동작 보여주시죠. 손을 뻗고 어떻고 왠지 자연과 또 관련된 게 자연이에요? 아닐까. 이렇게 해서 손이 무슨 두 개가 동작일까요? 됐는데 돌고래인가요? 자, 이지호 씨 예. 느낌 오나요? 뭐요? 그 인어공주. 인어공주. 하와이에는 인어공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원진 씨 지금 계속 뭔가 네. 생각났어요. 예. 수영을 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건 맞아요. 예, 훌라가 또 굉장히 귀한 공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값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진주를 캐오세요. 들어가서 진주를 캐오셔서 주세요. 예, 이런 의미가 아닐까. 자, 과연 정답자가 있을지. 정답은요? 맞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바다 위에서 하는 수영입니다. 수영. 인어. 인어공주. 인어가 맞춘 걸로 예, 할게요.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한 분 더. 네. 이수월 씨, 문제 준비하셨죠?
한 번만 더요. 뭘까요? 자, 정답 알겠다. 뭘까요? 저는 알겠어요. 저 그래요? 느낌 왔어요. 자, 선민수 학단장님. 글쎄요, 이게 뭘까? 허수아비? 허수아비. 자, 이지호 씨. 이게 시계가 아. 이렇게 탁 저물어가지고 이제 잠잘 시간이다. 아. 자, 우리 김세현 아나운서는요. 저는 그 자동차 앞에 있는 와이퍼가 하와이 그거 없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렇게 손이 맞네. 천천히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자라. 자라. 그죠. 잘 시간이다. 자. 잠잘 시간이다. 자. 자, 답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좀 어려워. 나무입니다. 나무? 바람이 불 정답이? 때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나부끼는 모습을. 나뭇잎이 바람에 이렇게 뜨는 모습. 나무. 어머니. 많이 흔들리네. 어머니 나무는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갈 때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자라잉. 이거는 맞지 않을까. 이 정도 조금 듭니다. 네. 근데 차민영 씨가 네. 뭔가를 준비하셨대요. 홍 MC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네, 예. 뭐 해주고 싶은 그게 있나요? 예, 동작이? 네. 자, 뭐예요? 보여주세요. 오. 다시. 자, 홍 MC를 향한 동작이었어요.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당신 눈 반짝반짝. 아, 반짝반짝.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뭐예요, 뭐? 보세요. 네. 그동안 쭉 지켜봤어요. 눈부시도록 아름다워요. 너무 고마워요. 그동안 쭉 지켜봤어요. 시청자들을 향해서 반짝반짝. 고마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고마워요. 자, 맞는지 해석이 맞나요?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야, 같이 틀렸어요. 없다, 같이 없어. 뭡니까? 당신의 아, 눈은 네. 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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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기억할게요. 별로입니다. 별로입니다. 정답입니다. 야. 노안이 왔거든요. 안 보입니다, 잘. 가찬 것이 안 보입니다. 네. 먼 것은 그나마 용케 보이는데 가찬 것이 안 보여요. 이게 정확히 정확하시네. 싹 짚었어. 네. 당신의 눈은 별로입니다. 별로입니다. 노안입니다. 이게 노안입니다. 할 네. 때는 여러분 노안입니다. 아유, 이제 알았죠? 이제 알았죠? 보안비요. 가만 네. 있어봐. 그다음 난가? 이거 근데 원주 씨가 아, 혹시 사주한 느낌이 약간 들어요. 좋은 것도 많은데 왜 당신의 눈이 안 별로 이거예요? 네, 티가 좀 많이 났죠? 네. 예, 제가 사주한 거 맞고요. 예, 사실 이게 훌라에 좋은 예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제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우리 홍 MC를 길을 죽일 수 있는 거 좀 찾아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우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 알로하 사랑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쯤 되니까 저는 이 훌라 춤의 본 공연은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혹시 준비한 무대를 좀 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전통 훌라 음악의 전통 춤을 추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대중적인 음악에 맞춰 장미라는 곡으로 저희가 20주년 훌라 동호회 페스티벌 때 선보였던 안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라는 노래는 그 4월과 5월의 장미. 그렇죠. 그거 말하는 가요잖아요, 거. 가요.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네네네. 자, 그러면 네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야, 또 장미 노래를 또 우리 또 권사님이 불러주시는 거는 처음 들어보는 느낌이.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아우 너무 좋았어요. 네, 잘 어울렸어요. 네, 동작이 너무 편했어요. 네, 근데 이게 하와이 전통 춤이잖아요, 훌라춤이. 근데 하와이 원주민의 춤을 그대로 이어받은 건가요? 역사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훌라는 하와이 전통춤인데요. 그 1820년도에 미국 선교사들이 하와이에 들어오면서 훌라를 이제
훌라가 박해를 받았어요. 이제 훌라가 아무래도 엉덩이를 이제 조금 움직이는 춤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선교사들 눈에는 조금 안 좋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훌라를 계속 금지당하다가 1880년도에 이제 그 칼라카우아 왕이 훌라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지금의 현대 훌라가 이제 이렇게 다시 새로 생겼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 훌라가 언제 한국으로 건너와서 어떻게 유행이 됐는지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훌라가 차민영 씨와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와이 분이세요? 어떤 관련이 있으세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네, 전주시에서 태어났고요. 그러시구나. 저희 어머니께서 그 우석대학교 손정자 교수님이셨는데 어떻게 하면 100살까지 사람이 춤을 출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하셨어요. 네. 전공이 발레셨는데 발레는 그렇게 오래 출 수 있는 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여러 무용을 연구하시다가 훌라를 보시고는 이거는 걸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100세까지 충분히 걸을 수만 있다면 출 수 있겠다 싶으셔서 그때서부터 이제 훌라를 배우시고 한국으로 이제 가지고 오셔서 거의 1세대, 네, 1세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네. 그래서 그 덕분인지 우리 지역이 훌라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굉장히 또 큰 행사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박매 씨. 네, 저희가 얼마 전 4월에 훌라춤 동호회 20주년 페스티벌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는 저희 동호인들이 작품을 준비해서 선보이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에도 요즘에는 훌라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이번 기회에 20주년을 크게 무대에서 선보였습니다. 네. 아이들도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무대에서 그동안 자기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셨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일단 또 춤하면 이게 운동이 되니까 전신 운동도 되고 정신 건강 운동도 되고 사실 매력이 넘칠 것 같은데 이참에 자랑 좀 해주실까요, 이일순 씨? 네, 훌라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동작이 있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또 이 동작을 모두 외워서 몸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인지지능에도 도움이 되어 치매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활기찬 이 훌라춤으로 인해 즐겁게 산다면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옆에 계시는 우리 이수월 어머니께서는 훌라의 매력은 뭐냐? 의상이다라고 의상. 말씀을 하셨대요. 왜 의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의상을 한번 보세요. 네. 화려하고 예쁘죠? 네. 예, 이런 의상을 갖춰 입고 무대에 서게 되면 뿌듯함과 성취감으로 자존감도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하다 보면은 정말로 좋습니다. 우리 차민영 강사님 이게 저같이 이렇게 좀 몸치 춤을 좀 잘 못 추는 사람이나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요, 훌라를? 네,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훌라는 계속 걷는 스텝이라 걸을 수만 있으면 뭐 충분히 80세, 90세까지도 훌라를 추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30대, 그다음에 50대이시고 60대, 70대 어머니세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스튜디오에는 그 최고령자 어머니께서는 89세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90이 다 돼가시는데도 저번 20주년 행사에 두 분이서 공연을 심지어 하셨었어요. 네, 그 정도로 훌라는 네, 고령자분들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의상을 입으시면 정말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고 일단 소녀가 되고 또 여자들은 거울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젊어지는 거죠. 장점이 진짜 넘치는데요. 신구 선생님이 만약에 훌라를 배우셨더라면 니들이 훌라를 알아? 이런 말씀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훌라춤이 이제 동작이 이렇게 유연하고 편하다 보니까 남녀노소가 하기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녀에서 여는 우리 이지호 씨가 좀 수고를 해주시고 네. 노소에서 노는 우리 하와이안 옷을 입고 오신 정희수 악단장님, 우리 차민혁 씨 세 분 모셔서 네. 한번 우리 하와이 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훌라 댄스는 처음 배워보거든요. 네. 보기만 했지 이렇게 쳐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떤 것부터 배워보면 될까요? 손동작부터 한번 배워보실게요. 예. 네, 제일 기본 손동작인데 짱구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네. 짱구? 만화 네. 짱구? 짱구가 이렇게 훌라를 추잖아요. 예. 네, 이걸 가르쳐 드릴 건데 우선 가슴에 두 손을 모아 보시고요. 여기서 오른손만 한번 펴 보실게요. 네. 이 상태에서 손만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네. 아, 그 네. 짱구가 진짜 훌라 춤을 췄던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만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반대로도 2번씩. 네. 이렇게 2번, 2번. 네. 이게 기본 손동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 동작 한번, 발 스텝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네네. 허리에 손 놔주시고요. 네. 무릎 살짝 굽히신 다음에 첫 번째 스텝 이름은 카호로라는 스텝 이름이에요. 카호로? 네, 오른쪽으로 2번 한번 가보실게요. 시작. 2번, 셋, 2번. 네, 이렇게 가시는데 이제 힙을 한번 움직여 보실 건데요. 왼쪽으로 제가 시작하면은 힙을 시작해서 이렇게 올려 보실게요. 네, 자 시작. 네, 그렇게 해서 시작. 자, 카오로 2번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네, 잘하셨어요. 가는 방향 쪽으로 힙을 이렇게 하는 거네요? 네, 네. 네. 자, 그 다음으로는 4번 가볼게요. 자, 똑같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왼쪽, 둘, 셋, 넷. 잘하셨습니다. 와. 자, 이번엔 3번째. 자, 카오라는 스텝인데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똑같이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카오. 한 번. 카오. 카오. 네, 그렇게 해서 3번째 스텝이고요. 자, 이제 4번째 마지막 스텝인데요. 헤라라는 스텝이에요. 자, 똑같이 무릎 굽혀주시고, 자, 이번에는 오른발 앞으로 뻗었다가 네. 들어오고, 왼발 들어오고, 오른발 들어오고, 왼발 들어오고. 네, 이게 헤라라는 스텝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그냥 해도 될 텐데 무릎을 수그리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무슨 스쿼트 하는 것처럼 좀 힘들어요. 아, 이게 무릎을 굽혀야지 힙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 그것 때문에. 네, 그렇구나. 무릎을 안 굽히시면은 힙이 안 움직여지거든요. 아, 좀 뻣뻣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네. 무릎을 항상 굽히고 훌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춤을 춥니다. 네. 그러면 손동작, 발동작 다 배워봤잖아요. 음악에 한번 맞춰서 한번 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음악 주세요. 자, 우선 허리 해주시고, 네. 네, 무릎 굽히셔서 손동작이랑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네. 둘, 시작. 부드럽게요. 자, 이제 4번이요. 4번.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한 번이요. 한 번, 한 번, 한 번. 헤라요, 앞에. 둘, 셋, 넷. 네, 여기까지. 네. 야. 어때요? 아니,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무릎 구부리는 거 말고는 힘든 일이 크게 없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좀 이렇게 몸이 좀 잘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부드러움이 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원피스나 치마를 입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제가 치마를 가지고 올 걸 그랬나 봐요.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해보니까 동작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TV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따라하시면 운동도 되고 또 즐거울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주 잘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효 씨는 하는 걸 보니까 되게 잘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서민수 학단장님도 너무 잘하셨어요. 왜냐면 현지에 놀러 온 관광객 그 느낌이 정말 물씬 났어요. 맞아요. 왜냐면 관광객이 너무 잘할 수는 없잖아. 그 엉덩이로 올라오고 그랬더니 몸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무튼. 네, 잘 봤습니다, 저희도. 네. 근데 정말 이분들이 어떻게 또
훌라 댄스에 입문하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박미애 씨는 왠지 그 몸선이 무용을 좀 한 분이 아닐까. 근데 역시나 무용을 전공하셨다고. 아, 네. 예. 저는 처음부터 훌라를 한 게 아니고요. 어릴 적부터 저는 현대무용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현대춤을 쭉 추다가 아까 말씀하신 1세대 송정자 교수님, 저희 은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한테 먼저 전수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뭔가 묘하게 서정적이고 내 마음이 너무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현대무용보다는 훌라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지금은 훌라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묘하게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동안 계속 배워왔던 현대무용이 좋은지 얼마 전에 배운 이 하와이안 훌라 댄스가 좋은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둘 중에 뭐가 좋으십니까? 네, 지금은 훌라춤입니다. 훌라. 어째서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무용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춤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나이대에 가장 아름다운 춤을 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즐겁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훌라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차민영 씨는 아까 어머님께서 훌라 1세대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하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따라하고 배우셨을 것 같아요. 맞죠? 네.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 일본에 안식년으로 가셨을 때 저도 같이 따라갔었는데 제가 학교 끝나고 할 게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훌라 배우실 때 같이 따라가서 저도 뒤에서 그냥 따라서 추다 보니까 어머니가 얘가 좀 추네? 얘가 몸이 이렇게 유연하지가 않은데 왜 골반만 유연하지? 이제 그렇게 해서 훌라를 가르쳐 볼까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춤이나 다른 무용 같은 것도 잘 하시죠?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발레 전공이셨으니까 3살인가 4살 때 발레를 어머니가 처음에 시키셨어요. 근데 스트레칭이 안 되다 보니까 애가 그냥 포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만 시키신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그 아기가 포기를 해서 그냥 그 뒤로 무용은 아무것도 안 시키셨고 지금까지 그 다른 무용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몸치예요. 그래요. 근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춤 전공이 아니라 연기 전공. 네, 연기 전공 맞죠? 네, 원래 연극영화과 전공인데 네. 네, 연기를 못해서 연기를 못해서 그만뒀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버지가 연기하는 걸 한번 보시더니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겠냐. 하고 싶은 걸 하지 말고 잘하는 걸 해라 하셔서 네, 딱 대학교 때까지만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래도 그 연기 배운 게 훌라 춤 추는 데는 도움이 되죠? 네, 아무래도 이제 훌라도 그 감정을 이끌어내서 추는 춤이기 때문에 연기를 아무리 못했었어도 그래도 4년간 아무래도 배운 게 있었을 테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 훌라를 추면서 이제 감정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연기를 배웠던 게 네,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연극을 대학교 때까지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표정 연기도 다 되살릴 수 있고 그런 공연을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와 칭찬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칭찬을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우선 제일 많이 들었던 칭찬은 하와이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이걸 제일 많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번 20주년 공연 때 관객분들이 좀 많이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와주셨었는데 하와이 사람인 줄 많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오해를 받으니까 그만큼 그게 얼마나 칭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기뻤던 것 같아요. 네. 하와이 사람보다도 더 하와이 사람 같은 우리 차민영 씨. 연기 전공을 했지만 대사만 못할 뿐이지 표정 연기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잘하는 우리 차민영 씨가 훌라춤의 정석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하와이 소녀가 해변에서 뛰어노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박미애 씨도 그렇고 차민영 씨도 그렇고 이제 강사로 활동하는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고 이제 정말 일반인에서 훌라 춤꾼으로 변신한 두 언니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네, 먼저 이일순 언니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안이 댄스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엄마의 끼를 닮아서 자녀분들도 이렇게 댄스를 잘 추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여기 나인 댄스 강사로 섭외가 돼서 여기서 아침마당 전북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기억해요. 네네네. 저 선생님이시구나. 아, 저분 기억나요? 예. 네. 야. 막내 선생님이셨는데 이때. 어렸을 때부터 무척이나 춤을 잘 췄고 즐겨 했는데 가정 형편상 전공을 시켜주지 못한 게 두고두고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던 딸이 몸이 좀 아파가지고 그동안에 좋아했던 라인 댄스나 춤으로 방송 댄스도 하고 있습니다. 춤으로 돌아와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네. 저도 기억나거든요. 예, 굉장히 좀 즐겁게 그때 방송해 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엄마와 딸이 아침마당 전북에 춤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신 거 보면은 정말 이거 진정한 댄스 가족이거든요. 그렇죠. 예, 인정합니다. 아니 그리고 훌라 춤을 추시기 전에 에어로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시골에 있으면서 남편이 배구 감독을 교사이면서 오래 했어요. 배구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객지에서 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숙식을 제공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삼시세끼를 16명의 선수를 11년 동안 제가 제공을 하다 보니 몸이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어느 날 밥상을 들다가 허리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제가 이제 배구 하면은 우리 이혼하자. 살림살이도 그렇고 제 몸도 그렇고 못하겠다고 이제 이사를 와서 정말 몸이 날마다 아파서 우울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서 옛날에 들었던 경쾌한 팝송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를 따라 들어가 봤더니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리가 많이 아픈데 에어로빅 나도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한번 따라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살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매력이 푹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통증도 좀 없어지고 좀 즐거운 인생이 되었죠. 참 근데 남편분들 직업이 지난번에 나오셨대 그 양궁 감독님. 맞아. 그 밥 해주시다고 막 그렇게 십수년을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또 이제 배구 감독님 또 거시기가 그냥 십수년을 해주셔갖고 그냥 몸이 아프시고. 이제 야구 남았지 축구 남았지 거기 또 사람도 많어 축구는 11, 12 후보까지 15번 될 바인데 이제 큰일 났네. 아무튼 근데 따님도 라인 댄스를 하시잖아요. 네. 그럼 딸 하는 데 가셔야 되는데 지금 훌라 댄스를 하고 있으시단 말이에요. 어찌다 일로 오셨는지 또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에어로빅을 신나게 하다가 이제 또 한 20년 만에 집을 장만해서 이사를 오다 보니까 교통상 이렇게 에어로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또 마침 또 시어머니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시어머니 모시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그냥 흘러갔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던 부분을 봉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봉사를 또 오랫동안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 10여 년 세월이 흘러서 봉사하면서 만난 괜찮은 언니들이 모두 훌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서 봤더니 거기에서 만난 우리 손정자 정말 훌륭하신 교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훌라 춤 열심히 추며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뭐 취미생활 이런 것도 진짜 하기 싫잖아요. 혹시 훌라 하시면서 그만하겠다, 막 귀찮다, 이제 그만 안 하고 싶다, 막 이런 적은 없었나요? 저는 훌라로 인해서 제 삶이 행복해지고 몸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한 번도 수업에 제가 지금 18년째 하고 있는데요. 수업에 한 번도 결석한 적도 없고 지각한 적도 없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제가 또 다행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상급 자격증도 있어가지고 좀 기초 분들 오시면은 제가 좀 약간
스텝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훌라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야, 정말 18년 동안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고 수업에 다 참여하시고 이렇게 내 몸에 딱 맞는 춤이 훌라다라는 분이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옆에 계신 우리 이서울 어머님. 훌라에는 어떻게 언제 입문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50대 초반에 한 달 먼저 시작한 저희 형님이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헬스장에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그 헬스장 친구 5명으로 시작을 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하는 거 보고 좋다고 하나 둘씩 들어오더만 총 10명이 됐어요. 그 지금까지 근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10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훌라 댄스가 너무 좋아요.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어요. 18년지기 그 훌라 동호회 친구들하고 사조직인 동호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동호회. 그죠? 예. 저기 나 태양을 뜻하는 나 동호회인데요. 네. 1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재능 기부로 봉사활동도 다니고 네. 초청 공연도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훌라를 떠나서 친자매 이상으로 네. 돈독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어요. 네.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라동회 회원들에게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네요. 네. 정말 훌라 전도사 또 홍보대사 역할을 잘하고 있으시네요. 근데 직장 생활 때 또 직장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전파를 하셨다고. 네, 제가 실은 교직에 있었는데요. 저희 반 아이들, 귀여운 아이들을 훌라 댄스를 지도해서 한 3번 내지 4번인가 무대에 올렸었어요. 그리고 어느 해인가 학교에서 학예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만 이렇게 참여시키지 말고 교사도 뭔가 특색 있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그래서 마침 저하고 같이 동호회 활동을 하는 동료 교사 한 분이 계셔가지고 둘이 안무를 가르쳐주고 또 의상도 빌려오고 소품도 빌려오고 해서 여교사 8명이 어머. 행사 당일날 훌라 공연을 멋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범했던 선생님들 모습만 보던 학생들, 교직원들, 학부모들까지 큰 한호성과 함께 저희가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아까 그때의 추억이 참 떠오르네요. 아니 그러니까 칠판에서 이거는 이거야. 또 그 딱딱한 선생님이 갑자기 위원님 얼마나 진짜 너무 멋지게 잘 봤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제 훌라 동호회 회원분들과도 굉장히 돈독하실 텐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떤 즉흥 공연 이런 것도 하셨어요? 네, 저희가 근 이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끼리 워낙 팀워크가 좋으니까 어디 여행 가거나 할 때는 훌라 소품을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괜찮다 하면은 즉흥 공연을 하고 있어요. 와. 그런데 3년 전에 키르기스탄을 여행을 했거든요. 키르기스탄은 완전 자연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때 분위기가 꼭 공연을 해야겠더라고요. 뒤에는 막 설산이 쭉 있고 앞에는 또 아름다운 야생화가 피어 있고 또 마침 석양 노을에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즉흥 공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광객, 외국에서 온 분들 멋지다 하고 또 한 번 그분들과 함께 즉흥 공연을 했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연이었죠. 그것을 하와이에서 하셨어야 되는데 키르기스탄 가서 지금 키르기스탄에 구경 오신 분들이 이게 키르기스탄 전통 무용이구나 이러셨을 수도 있지만 설명을 또 다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 진짜 여름에 시원하게 진짜 눈도 시원해지고 마음도 시원해지는 진짜 이 훌라 댄스 추시는 4분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 우리 이수월 우리 어머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 훌라 댄스 하시면서 언제가 가장 좋으셨어요? 2016년
6월 19일 날로 기억이 되는데요. 오, 날짜도 정확히. 네, 예. 그때 고창에서 복분자와 수박 축제가 열렸었어요. 네. 근데 그때 행사 일원으로 전국 줌마 댄스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 라 동호회팀이 거기에 참가해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대상을 받았지 뭡니까? 상금으로 300만 원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기쁨과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종종 그 춤바람 납사? 아이가 그만 춤추러 다녀? 막 이런 남편들이 있거든요. 혹시 남편분의 반응은 어땠어요? 네, 저희 남편은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다는 그런 지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훌라 댄스 스튜디오를 갈 때는 어이 오늘 즐겁게 잘 놀다 와 하고 응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취미로 기타를 치시는데 제가 이제 훌라 새로운 거 익힐 때 좀 어려워하고 하면은 기타로 박자를 맞춰주세요. 어머나. 그래갖고 제가 춤추고 남편이 기타 치고 나머지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아까 분명히 남편분과 사이가 돈독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예. 까닥하면은 뭐 나는 가족 모임 안 간다, 나는 빼달라 이런 말씀 하신다는데 여기서 진실을 좀 밝혀주시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실제로. 제가 처음에 훌라 댄스를 시작할 때부터 목요일 날만큼은 절대 행사와 일정을 잡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친정 오빠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맨날 훌라 댄스 노래만 이렇게 부르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희 가족들, 저희 친구들, 지인들이 목요일 날만큼은 피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행복하게 훌라 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방비혜 씨는 일본에 도전장을 냈다고 하는데 일본도 훌라춤 강하거든요. 예, 예. 훌라춤 하면 다 하와이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본이 강국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타이티라는 춤을 가지고 세계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용기를 내서 정의의 멤버를 짜서 도전장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최초고 저희가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딱 일본에 가서 무대에 딱 섰는데 너무 제 자신이 실망스러웠어요. 왜냐면 일본인들 보니까 나이 어린 학생들부터 어르신 하는 거 보고 저는 그분들한테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와야겠어 무대에서 예선만 통과하자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예선이 뭐예요? 툭 떨어졌어요. 그 실망감이 지금도 그냥 얼굴에 그냥 그대로 담겨 있네요. 그때 슬럼프로 네. 아직까지 마음에 응어리진 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거 떨어지고 난 다음에 훌라 댄스 때려쳐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까지 가지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나름대로 훌라는 자부심을 제가 가지고 되게 긍지를 가지고 춤을 췄는데 일본 대회를 나갔다 오니까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춤을 안 추는 게 맞구나. 이게 100% 와닿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래서 훌라 의상도 보기 싫고 이 꽃도 싫고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냥 원래 무용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뭐 평범하게 아이들이랑 같이 살지 이렇게 시작하고 마음을 비우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순간에 제가 지금 50 딱 중반이거든요. 올해로 55인데 어느 순간 제 정체성이 딱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주변 분들이 너는 춤출 때가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데 왜 춤을 포기하지? 그리고 가끔 저희 교수님을 찾아뵈면 왜 언제 훌라 출 거야? 라고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교수님 나중에요. 나중에 했는데 안 되겠구나. 더 나이 먹기 전에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겠구나. 그래서 주변 분들이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올해 다시 훌라춤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교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멋지게 4월에 20주년 행사도 멋지게 무대에서 선보였습니다. 잘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훌라 후프 아니고 훌라 댄스에 가장 하시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적은 언젠가요? 감동 받은 적은 엄청 많은데요. 특히 이번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20주년 준비하면서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근데 저를 봐주시러 온 관객분이 친한 지인 언니가 있는데 언니한테 장문의 러브레터를 받았어요. 언니 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감동이 게 진짜 솔직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도 이런 팬이 있구나. 연예인이 이래서 행복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20주년 훌라춤 준비하면서 공연했던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또 저한테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 지인들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동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박미애 씨처럼 많은 팬들이 있으실 것 같은 옆에 계신 우리 이일순 씨도 이 훌라춤을 추시면서 기적을 경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야, 이거 무슨 현실을 초월한 그런 얘기인가요? 네. 네, 저는 몸이 많이 아픈 관계였는데 13년 전에 또 어깨 수술을 받게 됐어요. 왼쪽 어깨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때마침 훌라 공연 50주년 페스티벌 준비들을 전부 하고 있는데 저는 어깨 아픈 걸로 인해서 연습도 못하고 무대도 못 올라간다는 그 좌절감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계속 수술 때문에 그 후유증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너무 힘들고 아프고 우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춤 공연을 하고 연습을 하는데 나만 왜 이럴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 아픈 팔 보조개를 끼고 훌라 연습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뒤에서 따라서 하다 보니까 반절밖에 안 올라가던 어깨가 나중에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완전하게 다 나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물리치료 받지 않고 훌라춤을 추었던 게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그 의지의 한국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안 올라가던 것이 그렇게 해야지 올라갔다는 것이. 완전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 우리 차민영 씨 이렇게 훌라 댄스를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속상하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때 어떤 오해를 이렇게 많이 하나요? 네, 우선 훌라 댄스를 제일 많이 오해를 하는 거는 벨리 댄스와 착각을 하는 거고요. 네, 벨리 댄스는 배에 노출이 있잖아요. 그런데 훌라 댄스는 배는 노출하는 의상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노출하는 의상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네, 현대 훌라에서는 애초에 드레스를 입고 하기 때문에 배를 노출하는 일은 절대 없는 거기 때문에 훌라에 대한 그런 노출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공통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맨발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발시럽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훌라란 차민영 씨부터. 네, 저에게 훌라란 시댁입니다. 시댁이다. 시댁? 왜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선 시댁 이야기부터 드리면 정말 시댁 정말 사랑하고 시부모님 정말 사랑하고 남편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남편 정말 사랑합니다. 네. 근데 제가 훌라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제 삶이고 앞으로 저는 죽을 때까지 저는 훌라밖에 모르고 이제 살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시댁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가 아무리 훌라를 사랑한다고 한들 제가 하와이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시댁도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가족 같지만 피가 다르잖아요. 혈액형도 다르고 그래서 제 남편이 아플 때 제가 수혈을 못 해주겠죠. 혈액형이 다르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시댁과는 뭐 아무리 가족 같아도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자극적이게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훌라는 시댁이다. 네. 자, 박미애 씨에게 나에게 훌라란 미소입니다. 미소. 네. 왜요? 훌라를 추면요 저절로 입가에 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울했던 기분이 확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오고 보세요. 우리가
얼굴이 찌푸리면 피부도 처지고 안 이쁘잖아요. 근데 훌라를 춤추면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보는 사람들 행복함을 주잖아요. 그래서 훌라춤의 매력입니다. 자, 이일순에게 훌라란? 저에게 훌라란 김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김치. 예, 아무리 풍성한 식탁이 차려져도 김치가 빠지면 뭔가 허전하잖아요.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갔을 때도 정말 그쪽 나라의 음식을 접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김치가 그립잖아요. 이 훌라란 저에게 항상 그리움이고 사랑이고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네. 이수월에게 훌라란? 휴대폰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휴대폰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잖아요. 네. 그 안에는 친구가 있어서 대화도 하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해서 찾아볼 수 있고. 근데 훌라 댄스도 어느 사이인가 저에게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이 되었더라고요. 훌라 댄스 가면 친구들과 대화하고 또 함께 음악도 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휴대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정말 여러분 덕분에 7월 첫 주 저는 돈을 번 것 같아요. 비행기 값을 벌었어. 하와이 비행기. 예. 짧게나마 하와이 여행을 다녀온 것 같고 앞으로도 그 멋진 무대 저희가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바람도 솔솔 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파도 그리고 맞아요. 수영도 이렇게 해보고 싶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하와이 한번 가서 멋지게 이 훌라 댄스도 추고 그래요. 수영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꼭 춤을 잘 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요. 도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은 알로하.